네, 안녕하세요. 차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팁들, 여러 가지 생각한 것들, 여러 가지 이렇게 운영해야겠구나라고 메모한 것들을 쭉 정리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정리의 기간이 한 번씩 있어야, 그래야 저도 나름대로 스스로, 다시금 업그레이드 시켜야겠구나. 혹은 제가 느꼈던 걸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면서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혹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게 꽤나 여러 많은 제작하는 분들의 영상을 저도 참고했고, 저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채널 같은 것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포함해서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느꼈던 것들, 도움될 만한 팁들로 정리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아마 쭉 정리해서 이렇게 순서대로라기보다 바로 느꼈던 점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읊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사운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운드가 구리다면, 그러니까 사운드를 들었을 때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분 사운드가 좋지 않은 영상, 지직거리거나 사운드가 낮거나 볼륨 레벨이 낮지 않거나 배경음악이 너무 크거나 하는 경우에 이 사운드를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떠납니다.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유튜브를 제작하고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마이크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마이크를 그럼 비싼 걸 사라, 좋은 걸 사라라고 구매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녹음에 신경 써서 괜찮은 것들을 구입하셔서 차라리 따로 녹음을 하거나, 녹음을 한 다음에 제작하면서도 사운드의 볼륨을 조절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소니 TX660 있잖아요. 요거 이제 유튜버 마이크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거 하나면 사실 진짜 충분합니다. 요거 하나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역시 열심히 여러분들이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야외에 나가서도 카메라와 이 녹음기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녹음을 따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편집할 때 붙이는 것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음기를 추천을 하고요. 안 그러면 핸드폰으로 녹음하더라도 저는 삼성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녹화도 이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로 하는데, 이게 녹음이 수음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아이폰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고, 녹음에 대해서,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상에서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용자들이, 많은 영상들이 하던 거 말고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재밌게, 조금은 이렇게 촬영해보면 어떨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영상을 그냥 기본 재생 속도로만 촬영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약간 브이로그 촬영할 때도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상 속도에 촬영하는 것보다 한 번은 고속 촬영, 한 번은 타임랩스, 한 번은 느리게 촬영, 한 번은 어떤 하이퍼랩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가 주는 게, 타임랩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화면을 만들 수 있고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지루하지 않을 거고, 그것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 좀 더 매력이 있는 영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촬영할 때 사람들은 평소에 눈에 보지 못한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 눈의 각도에 있는 이 아이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이 각도보다 낮게 혹은 높은 데서 혹은 멀리서, 그런 게 이제 드론 촬영이라거나 아니면 더 가까운 줌으로, 이런 촬영들을 많이 이제 구사해보고 촬영을 하는 게, 사람들은 평소에 보지 않는 장면에 멋있다, 좋은데 라고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제작할 때, 촬영할 때 많이 그런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장면으로 의식해서 촬영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썸네일 만들 때, 저도 썸네일 만드는 거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썸네일들을 그 인기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비슷하게 따라하고 싶은 거에 조금은 변형을 두어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지 않나. 그러면서 썸네일을 통일시키는 게 정말 통일감을 줍니다. 그 썸네일 하나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폰트와 그 색깔, 이런 디자인까지도 통일해서 계속 올려야 된다가
어떤 이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하고, 정리되어 있고 정돈되어 있고 여기는 계속 이런 주제로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썸네일 만들 때의 팁은 같은 폰트 디자인으로 색깔로 일정하게 정형화되게 쭉 올려라. 이게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의 주제를 선정을 할 겁니다. 어떤 주제로 계속 이야기할 때, 어떤 컨텐츠로 이야기할지 정해서 올릴 겁니다. 그런데 조금 올리다가 뭔가 구독자가 안 오른다고 해서, 아니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아니면 갑자기 주제를 변경해서 그 채널인데 브이로그를 올린다든가 나의 삶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주제를 갑자기 올린다든가 하면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뭐야,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콘텐츠를 이 채널에서 원하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다른 게 올라오다니 구독을 취소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보면서 이상한 게 올라왔다, 난 이런 거 관심 없는데 하면은 바로 끊는 세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제 채널에서도 이제 유튜브를 위한 이제 IT 테크 이런 거 위주로 최대한 영상 편집과 올리다가 굳이 이제 브이로그를 찍거나 그러진 않고, 그것과 연관돼, 그리고 저는 또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조금 더 올리는, 그건 좀 통일성 있는 걸로 해야 한다. 저도 가끔씩 이제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좀 면밀하게 세세하게 처음 정체성과 목표, 목적대로 콘텐츠를 올리는 편이다. 그거를 통일감을 시켜줘야 된다. 계속 올리는 콘텐츠들의 주제들을. 다음은 배경음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음악 까는 거 전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악이 사람의 이 영상으로 하여금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음악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나를 슬프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좀 더 스무스하게 하거나 설레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음악으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신기하죠. 그래서 음악의 분위기를 통해서 이 영상을 재밌게 만들거나 또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음악을 깔 때 까는 건 중요하지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배경음악에서 이 저작권에 관련된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몇 초간 썼거나 해가지고 그 영상 자체가 통째로 그 저작권에게 다른 사람한테 내 수익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음악에 대해서 정말 밀도 있게 잘 고민해서 고르셔야 되고 열심히 몇 시간을 찾으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가장 짱인 건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저작권 없이 그냥 표시도 없이 올려도 되는, 거기서 찾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조명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명을 진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영상을 공부하면서 조명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적이 있긴 한데, 솔직히 조명을 생각을 많이 하고 내 얼굴에, 그러니까 저같이 지금과 같이 이제 컨텐츠를 말하면서 얼굴이 나오는 컨텐츠라면 제 얼굴에 쏴주는 조명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위에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된다. 물론 요즘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돼서 이것도 후반적으로 다 할 수 있거나 밝기를 보정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처음 세팅한 조명 그대로가 굉장히 이제 충분한 광량을 확보해 주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보기에도 되게 좋을 거예요. 영화에서나 방송에서나 조명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우의 이 피사체에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많이, 영상에 대한 거가 중요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조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온 게 이유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백으로 나오는 조명이라든가 주 피사체에게 오는 조명, 그리고 필라이트로 보조로 채워준 조명을 여러 개 이제 찾아보고 공부해야 된다. 조명에 대한 거 신경 써야 된다. 다음은 영상은요, 기획, 촬영, 편집,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획 단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무시하지 말고 기획을 메모라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들렛을 사용해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찍을지 큰 주제가 생각이 나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바로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나면 거기를 아이디어를 계속 개선시켜서 업데이트 시켜서 그 메모를 저장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저장해서 저장해서 완성된 업데이트, 이걸 콘텐츠로 촬영을 합니다. 보통 이런 방법으로 저는 콘텐츠의 기획 메모를 기획 단계로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 삼아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 메모가 정말 길어질 수도 있고 열심히 많이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획안 자체를 쓰는 건 아닌데 A4 용지로 뭔가 한글 파일로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획하는 데 있어서 한 줄이라도 한 글자라도 어떤 뭐 아이폰의 장단점이다, 그러면 아이폰의 장점 단점이라도 그 설명을 다 길게 쓰진 않더라도 메모 정도를 계속해서 해놔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계속해서 정리가 된다, 구별이 된다. 그래서 저희 메모장은 어떤 뭐 아이폰 쪽의 콘텐츠들 만들 거 축축축축 그 설명, 그리고 갤럭시 쪽에 축축축 설명, 워치 쪽의 설명 축축축, 어떤 아이템 탁탁탁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패드렛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삭제합니다. 영상들 촬영한 것도 쭉 봅니다. 한 분기별이나 아니면 뭐 6개월에 아니면 1년에라도 쫙 그 한번 이제 다 보는 건 아니죠. 시간대 없기 때문에. 콘텐츠들이나 썸네일이나 내가 했던 걸 다 아니까 보면서 아까 앞서 말했던 이 채널에 내가 주제로 이걸 운영하고자 하는 이 목적과 목표에 맞지 않는 정체성에 벗어나서 갑자기 내가 뭔가 핫하다고 트렌드하다고 뭔가 어리버리하게 촬영한 것들이 있거든요. 콘텐츠의 질이 낮은, 갑자기 찍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선별해서 삭제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럼 생각하지 왜. 하지만 지나면서 보면서 삭제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정말 이 채널에 어떤 온전히 집중하는 이 컨텐츠들만의 집 정리가 될 수 있는, 집 정리 같은 거예요. 계절마다 옷을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분리수거를 하고 깔끔하게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면 계속해서 내 정체성에 맞는 이 콘텐츠의 이 채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작업을 내 살이 찢겨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난 삭제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과감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점점 이 채널을 좀 좋아하거나 이 채널에 대해서 좀 신뢰하는 편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 영상 편집의 팁은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마가 끼지 않게, 마라는 것이 이제 어떤 구간, 텀, 말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어떤 좀 느슨한 이런 거를 이제 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가 끼지 않는 일종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전개라기보다 되게 이제 리얼리즘으로 만드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장르에 따라서일 텐데 보통은 빠른 전개, 10분 컷, 5분 컷, 뭐 요즘에 쇼츠니까 정말 빠른 전개로 탁탁탁탁탁 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유튜브의 호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편집의 호흡이. 그리고 요즘은 진짜 침착맨이나 유튜브 유재성님의 그런 핑계고처럼 정말 긴 호흡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기서도 근데 이제 바로 짧게 치기도 하죠. 어쨌든 정말 긴 호흡으로 가는 것도 있으니 유튜브 영상의 편집의 핵심은 호흡인데, 빠르게 치는 거, 쓸데없는 말 치는 거, 중언부언하는 거 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 것 같다. 다음은 쇼츠. 쇼츠는요, 채널을 홍보하는 가장 손쉬운 홍보 수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널에 영상들이 많이 업로드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하이라이트를 쇼츠로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짤막한 부분의 정보나 짤막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그 채널의 속성에 맞는 걸 짤막하게 만드는 것 정도. 그렇다면 쇼츠는 정말 쇼츠를 보고 이 채널을 좋아하는 유입이 쇼츠에서 많이 오기도 하니까 쇼츠를 많이 보는 세대이기도 하고 더 늘어날 것이고, 이 쇼츠는 홍보성으로 무엇보다 내 콘텐츠의 하이라이트가 된 뭐 아주 짧은 팁 이런 걸 올렸을 때 이제 구독자를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큰 수단일 수도 있다. 쇼츠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텐츠 만들다가 보통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2개, 3개 올린다시고 하시면 반드시 쇼츠도 한두 개씩은 섞어서 같이 올려주는 거를 추천한다. 그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그냥 편한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이든 뭐 아이패드든 갤럭시 탭이든 그냥 PC든 맥북이든 여러분들에게 가장 편한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둘무하고 뭐 파이널 컷 프로든 프리미어든
캡컷이든 스마트폰에 있는 뭐 다빈치 리졸브 뭐 여러 가지 간단한 블로라도 여러분들에게 편하면 좋습니다. 단지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 때문에 좀 더 큰 화면으로 편집하는 걸 권장하는 건 맞고, 소리도 당연히 잘 들어야 되고, 스마트폰은 또 작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게 그런 게 있어서인데, 그런 게 다 커버가 되고 난 뭐 버스에서 편집하는 게 좋은데, 아니면 집에서 난 그냥 가만히 편집을 새벽에 하는 게 좋은데, 성향에 따른 거니까 너무 구애받지 마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저는 앞서 얘기했는데 디자인의 통일성, 그러니까 아까는 썸네일에 대한 통일성 갖춘 색 디자인으로 계속 썸네일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게 보시기에 이 채널에 들어와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 썸네일들이 통일되어 있구나를 확인하고, 오, 여기는 이제 뭔가 안정감을 준다라고 채널을 구독하겠지만,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채널에 대한 채널 썸네일, 그리고 여러분들 콘텐츠의 자막, 제목, 그리고 콘텐츠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 배경, 뭐 화면 전환, 이런 것들이 다 더 통일성 있게 디자인 감각으로 색감이 있게 그런 것들이 이제 조화가 된다면 훨씬 더 통일되어 있는 뭔가 이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구독자들이 좋아하거나 안정감을 갖고 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의 컬러로 디자인되거나 뭐 로고, 자막 이런 것들이 뭐 컬러가 하나로 통일되고 조금 더 색감이 어우러진다면은 아마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모습이 나오는 콘텐츠 같은 거 있잖아. 지금 제가 하는 이 콘텐츠 같은 내가 직접 나오는 뭐 브이로그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한껏 꿈이라고는 말은 하진 않겠지만 조금은 시청자들의 생각해서 연예인급은 아니지만도 연예만큼 꾸민다는 마음가짐을 해야 된다? 물론 저도 지금 굉장히 이제 수수한 모습이고 이렇게 티셔츠에 뭐 모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막 헝클어진 거보다 조금은 저도 생각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막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 나는 어떤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지금의 어떤 사람이다. 내가 구독자가 적더라도 나는 이 시청자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나 단정하게 보이게 노력해라. 그 정돈 안 된 단정하지 않은 모습은 시청자들도 싫어하지 않나.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운드에 대한 조절 부분, 볼륨 부분이 서로 안 맞고 시끄럽고 목소리는 안 들리고 배경음악이 더 크고 이게 정돈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돈되려고 하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걸 해라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제 나름대로의 그 자아 성찰을 전 잘하니까 한다면 지금 영상 콘텐츠도 아마 자막이 안 들어갈 거예요. 자막하는 거 저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자막 버튼을 CC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눌렀으면 하는데, 물론 그것도 수정을 또 제대로 안 하죠. 물론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더 정돈되고 더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 콘텐츠를 빠르게 더 유용하게, 저도 또 나름의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도 나름의 어떤 특징이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제작하는 초보분들이 유튜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시간은, 어떤 기획은, 어떤 아이디어 창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묻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영상 편집 프로그램 고르듯이 정말 자기가 편하고 여러분들이 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을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스마트폰으로 기획도 메모도 스마트폰으로 촬영도 편집도 하는 거가 나한테 맞는 건지 테스트 해봐야 돼요. 집에서 메모로 기획을 써서 촬영을 뭐 어떤 DSLR로 카메라로 촬영해서 여기서 하는 게 뭐 컨텐츠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난 편해, 이렇게 편집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편해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정말 사람마다의 편한 스타일인데, 물론 이런 똑같은 말은 당연히 다 할 수 있겠지만 저의 특이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특별하게 더 얘기하고 싶은 건
테스트를 많이 해봐라는 겁니다. 테스트. 예를 들면 진짜 또 다시 한번 어떤 이제 컨텐츠를 영상으로 펜으로 이제 그리면서 내 얼굴도 나와야 되고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면서 설명도 해야 되고 라는 컨텐츠가 있다고 볼게요. 근데 펜으로 나와야 돼. 그 화면에 이걸 동그라미 치고 인터넷 뉴스를 동그라미 치고 밑줄을 그어야 돼. 그러면 전 가장 쉬운 방법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면서 갤럭시 탭으로 그냥 하겠어요. 갤럭시 탭에서 펜으로 이 화면 녹화를 누른 다음에 보여지게 하고 얼굴 나오게도 할 수 있거든요. 화면 녹화할 때 바로 그냥 하나의 영상으로 녹음까지도 하나의 영상으로 딱 콘텐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찾든가 저라면 그렇게 하겠거든요. 아니면 PC로도 하겠지만 PC에서 타블렛이라는 거를 사가지고 하는 게 편한가. 카메라 촬영 또 똑같이 또 하고 좀 복잡하겠지만 그게 편할 수도 있으니 어쨌든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제 테스트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테스트 많이 해보고 하는 거를 권장한다라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장비 어떻게 해요? 뭐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거를 뭐 먼저 테스트 해봐라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는 추천해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어떤 이게 또 더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강의나 오프라인으로 또 강의나 할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이나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네 궁금하신 사항 또 댓글로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최대한 해볼게요. 아니면은 인스타 DM으로 주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메일이나 저는 그 두 가지가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컨텐츠 유튜브 제작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제가 이제 10,000명밖에 안 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뭐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찍어봤으니까 좋은 영상 많이 만드시고 남은 시간도 정말 유용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